안녕하세요. 다인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입니다. 오늘은 이민구 원장님 모시고 코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장님, 코골이가 심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네, 코골이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선천적인 요인이 큽니다. 코가 좀 막히시는 분들이라든지 목 안쪽이 좁으신 분들 아니면 편도 같은 게 크신 분들이 있죠. 그런 분들이 주로 코가 좀 막히시는 경우가 많고요.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원인은 아무래도 현대인의 가장 큰 관심사인 체중이죠.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이 코를 많이 곱니다. 또 그 외에도 뭐 술을 많이 드신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 이런 데도 코를 고실 수가 있고요. 여러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코를 고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코골이가 심해지면 특별한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? 코골이는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누구나 코를 골 수 있다고 생각도 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.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습니다. 왜냐하면은 코골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. 수면 무호흡증이 뭐냐면은 주무실 때 말 그대로 숨을 못 쉬시는 거예요. 숨을 못 쉰다는 게 보통 이제 얘기하시는 게 주무시다가 갑자기 숨을 못 쉬시면서 꺽꺽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그런 것도 수면 무호흡증이 증상의 일종인데요. 저희가 이비인후과에서 정확히 얘기하는 바로는 주무실 때 몇 초 정도 이상, 몇 회 이상 이렇게 무호흡증이 있다 이럴 경우에 무호흡증이라고 하는데요. 무호흡증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은 몸에 산소가 잘 못 가게 돼요. 그걸 만성 저산소증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그럴 경우에 뇌나 심장이나 다른 장기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특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,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라든지 아니면 뇌질환 같은 게 있으신 분들, 그런 경우에는 더 그런 게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점점 몸이 안 좋아지실 수 있겠죠. 그럼 수면무호흡증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? 네, 수면무호흡증의 진단은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오셔서 정확히 진단하셔야 됩니다. 저희가 말하는 제일 중요한 진단 방법은요,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검사인데,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환자분이 병원에서 하룻밤 주무시면서 하는 검사예요. 주무실 때 얼마나 코를 고는지, 그리고 무호흡증이 얼마나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검사입니다. 그래서 환자분이 무호흡증 정도랑 코골이 상태를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환자분이 병원에 오셨을 때는 CT도 찍어보고 목 안의 상태를 또 봐야 되니까 내시경 검사도 해봐서 전반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좀 체크를 하고요.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약물 유도와 수면 내시경 검사를 시행합니다. 그거는 환자분을 약에서 재워드린 다음에 코 안쪽으로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코를 고실 때 어느 부분이 좋아지는지를 체크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. 그걸로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 이상을 찾아서 수술적으로 교정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좋을지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. 코골이를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코골이를 치료하는 방법에는 또 단계별로 나누고 있는데요. 수면 다원 검사의 결과가 제일 중요합니다. 경도나 매우 약하게 나오면은 이제 체중 감량 정도만으로 충분할 경우가 있고요. 좀 더 심하실 경우에는 양압기를 사용할 수가 있고, 그보다 더 심하거나 여러 군데가 막힌다. 그럴 경우에 수술적인 방법을 병행하셔야 됩니다. 지금까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그럼 끝으로 코골이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한 말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예전에는 코골이를 불치 나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냥 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. 이제는 더 이상 그걸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가족분들, 특히 아내나 남편분들은 바로 병원에 데리고 오셔서 정확히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면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 다이민후과 병원에 오시면은 항상 친절하게 정확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다인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